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해안선과 해산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 검색에서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세계 해산물 1인당 소비 1등국에 우리나라가 가끔씩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1등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일본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해 지역 나라를 생각하는데 어느덧 우리나라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상 동해의 한류와 난류가 맞는 어장이 있어 여러가지 어류가 많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유튜브를 보니 해산물에 어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류, 즉 조개류와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등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류 소비량은 평균 정도인데 어패류, 즉 조개와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조류를 먹으니 다른 나라도 그런 줄 아는데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에서 온 사람,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에는 새우 등 이런 것들이 그냥 본래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는 거의 못 먹는 식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시윗, 즉 바다 잡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김이 그냥 검은 종이 정도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대개 지형적인 이유도 있을 듯 하지만 사회적 이유도 있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세계 지도 중에 지형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지도 방식에 도시 위주, 그리고 도로 위주로 그 지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를 반영한 산맥, 강, 평야 등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 위에 백두산 주변은 높게, 그 다음에 태백산맥 등 쪽은 높게, 그 외 지역은 낮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우리나라 서해 쪽 가까운 중국으로 봐서는 동쪽 지역은 평야가 많고 낮고 이 서쪽 즉 내륙 지방에는 높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빨간표 체크된 데가 약간 평야처럼 보입니다. 저 지역이 삼국지로 치면은 총나라 지역입니다. 요새는 삼국지 설명할 때 지형지도 상세도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 공격과 수비가 쉽게 되지 않았나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 체크 지역이 총나라인데 주변 산 높이가 거의 2000m 이상이고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으로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어렵고 방어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안쪽은 보다시피 넓고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 넓이가 거의 우리나라 전체 넓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천혜의 자연 요새입니다. 세계의 지형 지도를 잘 찾아보면은 바다의 깊이도 알 수 있게 그린 지형 지도도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많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이면서 다양한 해안선과 대륙을 가진 나라가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 먼저 일단 우리나라를 보면은 동해는 깊은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한류와 남쪽에서 난류가 번갈아 와서 만나서 황금 오장을 이룬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남해는 다도해에서 가두리 양식장 및 해조류 양식장을 많이 할 수 있고 서해는 갯벌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세계 5대 갯벌 중에
유네스코 등록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이 있을 정도로 갯벌이 많습니다. 좋은 갯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오른쪽 동해에는 이 파란색이 진할수록 깊은 바다입니다. 해안에는 얕은 바다, 약간 흰색에 가까운 파란색. 그 다음에 서해는 약간 내륙 해안선 가까이는 옅은 색이지만은 서해 멀어지면 조금 진한 색이고, 그래도 동해보다는 덜 진한 색입니다. 그리고 동해가 제일 진한 색. 이렇게 삼중의 깊이 바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나라는 서천갯벌과 고창갯벌, 신안갯벌, 그 다음에 보성, 순창갯벌 등 이런 갯벌들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듣는 것이라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이런 지형을 가진 나라는 아주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만을 보면 중국 대륙 바로 곁에 있는데 독립된 섬입니다. 섬이라서 사방팔방이 다 바다이니 어류적 물고기가 많이 잡힐 듯 하지만은 별로 잡힐 듯 하진 않습니다. 대만은 섬이면서도 해수욕장이 거의 없습니다. 0%는 아니지만은 해수욕 할 만한 해변이 있는 곳이 거의 한두 군데라고 지난번에 여행 가보니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은 3000m 이상 높은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백두산의 경우 2000m 넘지만은 3000m는 안 되는데 대만은 3000m 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은 해변 쪽에 바다 쪽으로 대륙붕 같은 갯벌이 없고 막고로 심해로 이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잡은 물고기들이 대부분은 대륙붕 위주로 많이 잡히는데 사실 대륙붕이 없으면은 잡을 수 있는 고기도 거의 없어서 잡는 고기가 적습니다. 물론 원양업을 통해서 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지만은 어종이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접한 일본의 서쪽 해안선과 태평양을 접한 동쪽 해안선이 있는데, 동쪽 해안은 특히 도쿄 앞바다는 조금만 나가면은 거의 해저 2000m 이상의 심해가 나옵니다. 대륙붕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 지도를 잘 보면은 우리나라 동해를 보면은 이렇게 진한 바다가 좀 멀리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바다도 좀 깊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얕은 편이고, 우리나라 남해 서해도 옅은 파란색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면은 동쪽을 보면은 일본에서 동쪽을 보면은 조금만 나가면 이 진한 바다들은 전부 다 심해입니다. 심해. 왜 일본은 이렇게 동쪽 사면을 따라서 전부 다 심해가 형성되느냐 하면은 거기 지형 특성상 그렇게 됩니다. 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판의 지역에 있는데 해양 지각판이 일본 바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는 얕은 편이지만 동해는 일본은 바로 깊은 해구라고 할 정도로 깊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유라시아판과 유라시아판의 제일 끝에 있는데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세 군데, 네 군데 만나는 지점에 거의 동경도 있고 해서 나가면은 막바로 심해가 됩니다. 태평양에서 브로이 골이라고 하는 곳, 즉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부터 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그 다음에 거기 알래스카, 미국 서부, 그 다음에 칠레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은 태평양판과 만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바다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륙붕이 거의 없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쪽 남미의 서쪽 사면은 아시다시피 이쪽은 안데스 산맥 길게 늘어나서 거의 무지무지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쪽 바다도 상당히 깊은 편으로 대륙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서쪽 해안도 우리나라 동해랑 면에 있으므로 그 깊이가 결코 약하지는 않습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을 보면은 태평양에 연해 있는 곳은 전부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다도 상당히 깊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갯벌이나 양식업도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칠레 반대편 아마존하고는 갯벌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5대 갯벌이라고 하면은 이 유럽의 북해 갯벌, 북해 연안의 갯벌, 그다음에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부, 조지아주 부근,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서해안, 이렇게 이 정도가 세계 5대 갯벌에 속합니다. 이 아프리카는 왜 없느냐 하면은 아프리카는 이 평균 고도가 600m입니다. 사실은 600m라서 바다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태평양 쪽은 역시 로키 산맥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바다도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해안 지정학적 위치는 상당히 다양한 좋은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산물 중에서도 어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페류, 즉 조개, 새우, 문어, 오징어 등을 많이 먹는 편이고, 해조류, 즉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위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먹는 편입니다. 외국의 그 경우에 문어 같은 경우는 악마의 고기라고 해서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동양에서는 바다의 여왕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문어를 악마의 고기라고 하며 혐오하고 먹지는 않습니다. 서양 전설의 거대한 문어가 배를 공격하는 괴물로 자주 등장하는데, 미국의 만화 영화 인어공주에서 마녀가 문어의 모습이었고,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서도 대형 문어는 배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종교적으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명확히 구별한다고 합니다. 특히 물속에 먹을 거리, 즉 어패류에 대한 금기가 적혀 있는데, 주요 내용은 강, 바다 등 물에 사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정도니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계열은 문어, 오징어, 그다음에 조개, 골뱅이 등 해산물을 잘 안 먹는 듯 합니다. 해조류는 거의 한중일 외에는 먹는 나라도 드물며, 아일랜드나 웨일즈 지역에서 약간 일부에서 먹는 듯 합니다. 일본도 일부에서 해조류, 조류를 먹지 우리나라처럼 많이 먹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영어로 미역, 김 이런 것이 시위드, 즉 바다의 잡초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거의 안 먹을 듯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산물, 해산물인 어류, 페류, 해조류 등 세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류 소비량은 다른 나라와 평균으로 비슷하게 되는데, 해류, 즉 조개나 그 외에 문어 종류, 문어, 오징어, 낙지 등 많이 먹고, 거기다가 해조류까지 많이 먹어서 전체 해산물 총 소비량이 요새는 거의 최상위 3등 내에 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육지는 70%가 산지라서 작물을 키우기 힘든데, 그래서 식량 작업률에 대한 문제가 자주 대두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식량 작업률은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26%. 그래서 바다 해산물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식량의 다변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